일주일에 단 4시간만 일하고 원하는 곳에서 살며 돈도 더 많이 번다. 이 문장 어떻게 들리세요?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싶었어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등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팀 페리스라는 저자가 나타나서 아니, 그 게임의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책,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핵심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이 이 책에 끌렸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책이 과연 2020년도에도 유효한 해답인지 아니면 그냥 한때 유행이었는지 한번 비판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사실 게으름이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정말 철저할 정도의 효율성을 통해서 삶의 자유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되돌려놓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재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설계도 4단계 전략인 D1을 중심으로 그 현실성을 한번 따져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D, 정의, definition 부터 시작해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새로운 부자, 뉴리치라는 게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 후에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이 책에서는 유해자라고 부르던데 이 둘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돈을 보는 관점이랑 인생의 목표에 있어요. 아, 관점의 차이군요. 네, 유해자들은 은퇴라는 저 멀리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다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지금은 참는다. 딱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뉴리치는 은퇴를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삶 곳곳에 짧은 은퇴, 그러니까 미니 은퇴를 배치해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걸 선택하는 거죠. 아, 삶을 즐기는 걸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 근데 결국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뉴리치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뉴리치는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버는가에 집중하거든요. 아, 여기서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부분 진짜 흥미롭게 읽었어요. 절대소득은 그냥 통장에 찍히는 총액이고 상대소득은 그 돈을 버는 데 들어간 시간을 고려한 일종의 시급 개념이었죠. 정확해요. 책에 나온 예를 조금 바꿔서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장이고 연봉 1억 원을 받아요. 네. 대신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주 80시간을 일하죠. 근데 B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연 5천만 원을 벌어요. 연봉은 절반이네요. 네. 대신 일주일에 딱 10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발리에서 서핑을 즐깁니다. 자, 누가 더 부자일까요? 연봉만 보면 당연히 A인데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네요. A의 시급은 한 2만 4천 원 정도인데 B의 시급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요. 4배나 차이가 나네요. 바로 그거예요. 뉴리치의 관점에서 진정한 부자는 B입니다. B다. 네. 단순히 시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승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자유승수. 네. 언제, 어디서,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게 뉴리치가 정의하는 새로운 부의 기준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그냥 무심코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높은 연봉, 높은 직급, 이걸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내 삶의 통제권은 잃어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공의 정의를 새로 내렸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바로 제거,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제거. 네, 목표를 명확히 했으니까 이제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는 단계예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단계군요. 여기서 저자가 진짜 강력한 무기 2가지를 제시하잖아요. 파레토 법칙이랑 파킨슨 법칙. 이건 정말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파레토 법칙,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 하죠.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비롯된다. 이걸 일에 적용하면 우리 성과의 80%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 80%를 잡아먹으면서도 별 성과를 못 내는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저자가 자기 사업에 이걸 적용한 사례가 아주 극적이었어요. 자기 스트레스의 80%를 유발하는 소수의 진상 고객 딱 5명을 정리해버렸다고 하죠.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까 책에 썼겠지만 당장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객을 잘라낸다는 건 특히 작은 사업체한테는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너무 무모한 도박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물론 무턱대고 다 잘라내란 뜻은 아니죠. 저자가 강조하는 건 분석이에요. 아, 분석. 네, 그 5명의 고객이 일으키는 문제랑 시간 낭비가 그들로부터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크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한 거죠. 실제로 그들을 정리했더니 나머지 95%의 수익을 차지하는 우량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수입은 거의 줄지 않고 스트레스는 극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아, 핵심은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가장 큰 성과를 내는 20%에 집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레토 법칙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파킨슨 법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관리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일은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늘어난다. 아, 이 문장은 정말 제 이마에 새겨두고 싶을 정도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마감일이 한 달 남은 보고서는 한 달 내내 붙잡고 있게 되고 맞아요. 3일 남은 보고서는 3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네네. 일의 양과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업무량이 그냥 팽창하는 현상이죠. 팀 페리스는 이걸 역이용화라고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마감 시간을 짧게 잡아서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요. 예를 들어 8시간 걸릴 것 같은 일을 일부러 나 이거 20시간 만에 끝날 거야 하고 선언해버리는 식으로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핵심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디테일이나 과도한 꾸미기는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알맹이부터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칙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으로 저정보 다이어트도 제안해요. 아, 저정보 다이어트. 그거 저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뉴스를 아예 안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저만 모르고 있어서 친구들 대화에 끼지를 못했어요. 이 저정보 다이어트의 적정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 없는 정보 소비를 줄이라는 거죠. 아, 목적 없는 소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가십성 뉴스나 그냥 시간 때우려고 무한정 스크롤 내리는 SNS 같은 것들이요. 또 다른 강력한 팁은 이메일은 하루에 딱 2번, 오전 11시랑 오후 4시에만 확인하고 답장하는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또 다른 일을 채워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그렇게 아낀 시간을 진짜 자유로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 세 번째 단계인 자동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제거해서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내가 없어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단계 A, 자동화, 오토메이션입니다. 여기서 뮤즈라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이 등장하죠.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이라. 생각만 해도 진짜 설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07년이잖아요. 네, 벌써 꽤 됐죠.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디지털 상품 시장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도 나도 스마트 스토어다? 온라인 강의다 하는 이 시대에 이 뮤즈를 만드는 게 15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전략,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책을 오늘날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오, 책에 나온 구체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 구글 광고로 틈새 시장을 테스트하고 특정 제품을 아웃소싱해서 파는 방식은 이제 낡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뮤즈의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았죠. 그건 바로 내가 시스템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직접 일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게 아니라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고객 문의에 일일이 답변하는 대신 FAQ랑 챗봇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요즘 시대의 뮤즈는 꼭 물리적인 상품일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가진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유료 뉴스레터 혹은 특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작은 소프트웨어나 앱도 훌륭한 뮤즈가 될 수 있죠. 핵심은 한번 만들어두면 최소한의 관리만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구축하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수입에서 자본이나 시스템 집약적인 수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군요. 이렇게 자동화된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만 비로소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L, 해방, 리버레이션. 해방. 네, 시간의 자유를 넘어서 장소의 자유까지 얻는 사무실로부터의 탈출이죠. 사실 이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최종 보스 같은 단계일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원격 근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이 늘긴 했지만 동시에 회사의 감시도 더 심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무작정 재택근무 시켜주세요 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전략을 짜라고 조언해요. 전략이요? 네,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에 남아있을 때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8시간 걸려 할 일을 4시간 만에 그것도 더 높은 퀄리티로 해내는 거죠. 일단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먼저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 점진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하루만 집에서 일해봐도 될까요?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와 같이. 아, 회사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든 아주 작은 제안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평소보다 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쌓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점차 원격 근무 일수를 늘려나가는 전략입니다. 듣기만 해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네요. 혹시라도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장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두려움 규정하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습법을 제안해요. 두려움을 규정한다? 네,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대신 그 두려움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첫째, 내가 이 시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 예를 들면 해고당한다, 승진해서 누락된다 이런 거요. 그렇죠. 둘째, 그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미리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린다거나 상사와의 신뢰관계를 쌓는다거나. 예방책을 세우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 해고당하면 다른 회사에 이직할 수 있을까? 지금 내 경력으로 재취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실패의 대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파멸적이지 않다는 건 인지하는 순간 행동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훨씬 작아지는군요. 그렇게 얻은 이동의 자유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탱고를 배우고 태국에서 휴식을 취하는 미니 은퇴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바로 그게 뉴리치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65세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시기에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것. 오늘 우리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통해 성공을 재정의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수입을 자동화해서 궁극적으로 시공간으로부터 해방되는 4단계 딜 전략을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모두가 반드시 주 4시간만 일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란 그 자체로 삶의 의미이자 즐거움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기존의 삶의 방식을 효율과 자유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주도적으로 재설계하고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맞아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렵더라도 오늘 이야기 나눈 원칙 중 단 하나만이라도 삶에 적용해보면 분명 변화는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럼요. 8020 법칙을 적용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일이 뭔지 한번 분석해보거나 파킨슨 법칙을 역이용해서 내일 오전에 끝내야 할 일을 일부러 오늘 퇴근 전 1시간 안에 끝내보는 실험.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밀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모든 전략이 성공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당신에게 매주 금요일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금요일 하루를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이게 꼭 거창한 세계여행이나 버킷리스트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죠.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미술관에 가거나 부모님과 점심을 먹거나 미뤄뒀던 외국어를 배우러 가는 것일 수도 있죠.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그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책이 말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